자, 그러면 두 번째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우리 2단원 문법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관계대명사를 처음 배우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났으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계대명사의 정확한 개념이 뭔지 확실하게 익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선 관계대명사가 뭐냐면요.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형용사가 뭐냐면요.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우산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산은 영어로 아시다시피 umbrella예요. 근데 이 우산이 빨간 우산이라고 해보면요. 빨간 우산은 영어로 red umbrella가 되겠죠. 이때 umbrella는 명사고요. 꾸며주는 이 단어 red, umbrella가 어떤 umbrella인지 꾸며주는, 형용해주는 단어 이 red가 바로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이렇게 단어 하나가 단독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는 그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만 단어가 여러 개가 모여서 문장이나 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요. 그 명사 뒤에서 해당하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관계대명사는 이 경우에 후자에 해당합니다. 즉, 문장이 명사를 꾸며줄 때 필요한 단어가 관계대명사예요.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 명사 뒤에 위치하게 되고요. 당연히 꾸밈받는 명사는 관계대명사절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겠죠. 제가 빨간 우산 말고 네가 준 우산이라고 해서 네가 줬다 나에게 라는 문장이 엄브렐라를 꾸며주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네가 나에게 엄브렐라를 줬다 라는 문장이 엄브렐라를 꾸며주면 네가 나에게 준 우산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이 선행사 엄브렐라를 꾸며줄 때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뒤에만 붙여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행사와 문장을 관계 지어주는 단어, 관계대명사가 필요합니다. 그 단어를 이 문장과 선행사 사이에 써주는 거고요. 관계대명사에는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who, which, that 같은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whose와 of which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런 관계대명사들 중에 하나를 이 선행사와 꾸며주는 문장 사이에 넣으면 돼요. 자, 그럼 이것 중에 어떤 것을 골랐을까를 결정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선행사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대명사를 쓸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선행사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who를 쓰거나 that을 씁니다. 근데 선행사가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면, 즉 사물이나 동물이라면 which를 쓰거나 또 th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hat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간에 모두 다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관계대명사예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좀 다른데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 of which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whose를 쓰는 거고요. 사물일 경우에는 whose를 써도 되고 of which를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umbrella라는 선행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who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which 또는 that을 써주면 됩니다. which를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아까는 이 명사와 이 문장이 따로따로였는데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하나로 연결을 했습니다. 하나로 연결을 하고 나니 엄브렐라와 겹치는 단어가 보이네요. 뒤에 엄브렐라가 있죠. 이 엄브렐라는 당연히 지워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꾸며주는 이 문장 You gave me the umbrella에서 이 umbrella는 목적어였어요. 아시죠? 주어는 you, 동사는 v, 나에게 우산을, 여기서 이거는 간접 목적어, the umbrella가 직접 목적어였는데 그 직접 목적어를 지금 지웁니다. 자, umbrella랑 겹치니까 지워주는 건데요. 자, 지금 지워진 단어가 목적어죠. 이렇게 목적어를 지우고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을 쓴 거예요.
이렇게 목적어를 지우고 쓴 관계대명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선행사와 꾸며주는 문장의 목적어와 같을 때, 그래서 목적어를 지워주고 관계대명사를 써서 붙였을 때 그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꾸며주는 문장에서 주어와 선행사가 같아서 주어를 지우고 쓰면 주격 관계대명사, 꾸며주는 문장에서 소유격 대명사와 이 선행사가 같아서 소유격 대명사를 지우고 써주는 관계대명사라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각각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아래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남자가 그의 손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티셔츠를 입고 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의 한 명사를 꾸며주게 될 거예요.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명사가 여기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the man과 그의 손이 있는데 티셔츠를 입고 있는 이라는 게 꾸며줄 수 있는 게 당연히 남자겠죠.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가 손을 들었다지 남자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손을 들었다는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and he's wearing a t-shirt 이 부분이요. 꾸며주고자 하는 명사인 the man 뒤에 위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raised his hand라는 부분은 뒤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꾸밈 받는 단어인 선행사와 꾸며주는 이 문장을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관계 지어주는 단어, 본드가 되는 붙여주는 단어가 필요한데요. 그게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whose, of, which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선행사가 사람인가요? the man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who 또는 that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꾸밈받는 이 선행사와 꾸며주는 이 문장이 하나의 덩어리로 붙여졌으니 겹쳐지는 he라는 단어를 뒤에 빼줘야 되겠죠. 왜냐면 the man이 이 he니까요. 똑같은 단어니까 지워주게 됩니다. 근데 지워준 이 부분이 원래는 이 문장의 주어였어요. 그는 입고 있다 티셔츠를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된 문장 중에서 주어를 지웁니다. 자, 주어를 지우고 쓴 관계대명사. 그럼 이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시면 who나 which나 that 중에 써야 되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나 that을 쓰는 게 맞겠죠. 뿐만 아니라 이 단어와 선행사와 이 문장을 연결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썼으니 이 문장에서 접속사 and도 역시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관계대명사를 여기에다 쓰면서 접속사와 대명사가 지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접속사와 대명사를 지우고 그 대신에 쓴 게 관계대명사이다 보니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꾸며주는 문장에서 주어를 지우고 쓴 관계대명사면 주격 관계대명사다. 사실 우리 2단원의 문법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주인공이고요.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함께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측해보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꾸며주는 문장에서 목적어를 삭제하고 쓰는 관계대명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이 컵케이크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만든이라는 부분이 이 문장에서 어떤 명사를 꾸며줄까요? 나의 아들을 꾸며줄까요? 컵케이크를 꾸며줄까요? 자기 스스로 만든 아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컵케이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nd he made it by himself라는 문장이 컵케이크 바로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위치를 이동할 필요가 없네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이 이 단어를 꾸며주려고 하다 보니 이 문장에서 컵케이크를 가리키는 it이 있습니다. 이 it은 지워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쓸 거니까 접속사도 지워줍니다. 자, 그럼 이 접속사와 대명사를 지우고 이 선행사와 문장 사이에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무엇을 넣을까요? 방금 지워진 단어가 그는 만들었다, 그것을, 그 스스로, 뭐뭐를이 없어졌습니다. 뭐뭐를을 지웠어요. 삭제했어요.
목적어를 삭제했죠? 목적어를 삭제하고 쓰는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나 which나 that이 있으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컵케이크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겠죠? 사물이니까 who가 아니라 이 자리에 which나 that을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which를 써도 되고요. that을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완성된 문장을 읽어보면 My son is holding a cupcake which he made by himself 혹은 that he made by himself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컵케이크를 나의 아들이 들고 있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이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문장의 예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볼게요. 그녀는 서 있다 자동차 앞에. 그리고 그것의 주인은 유명한 스타이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그것의 주인이 유명한 스타이다 라는 부분이 앞에 있는 문장 중에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요. 명사가 여기 she라는 대명사도 있고 a car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명사를 관계대명사가 꾸며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she는 탈락이고요. a car을 꾸며줘야 되겠죠. 차는 차인데 어떤 차? 그것의 주인이 유명한 스타인 차 이렇게요. 그 차 앞에 서 있다라는 문장이 되고요. 관계대명사 쓸 거니까 and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어카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중에 어디 있을까요? 바로 it가 되겠습니다. 이 그것의 라는 뜻인데요. 이 그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자동차의 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그것의 뭐뭐의 라는 뜻을 가진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소유격 대명사가 자동차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선행사와 겹치는 단어가 되어서 지워줍니다. 자, 그럼 소유격 대명사인 it를 지우고 이 사이에 관계대명사를 넣을 거예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되겠죠? who's나 of which를 넣어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 선행사, 꾸밈받는 단어가 자동차, 즉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요. of which가 되겠습니다. 또는 who's도 가능하겠죠? 관계대명사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관계대명사는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형용사가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선행사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요. 어떠한 문장으로 명사를 꾸미고 싶을 때 그 문장과 꾸며주는 단어를 연결해주는 단어가 관계대명사였습니다. 관계대명사에는 who, which, that, whose, of which 이런 것들이 있고 주격, 목적격인 경우와 소유격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관계대명사를 써야 될지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선행사였는데요.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who나 that, 사물, 동물일 경우에는 which나 that을 쓸 수 있고 소유격의 경우에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se, 사물 또는 동물, 즉 사람이 아닐 때는 whose나 of which를 둘 다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과서 예문도 살펴볼까요? 에디슨이 한 명언인가 보네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발견한 거다. 만 개의 방법을 발견했는데 어떤 방법인지 이 뒤에 있는 문장이 way를 꾸며줍니다. 효과가 없는 만 개의 방법을 단지 찾았을 뿐이다. 즉 자신의 실패를 실패라고 하지 않고 효과가 없는 방법을 찾은 거라고 표현한 에디슨의 말이었어요. 이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뒷부분을 봤더니 주어가 없어요. 주어는 뭐뭐은, 뭐뭐는, 뭐뭐이, 뭐뭐가 이런 뜻인데요. 여기 효과가 없다라는 말 앞에 뭐뭐는 효과가 없다는 뭐뭐는이 빠졌습니다. 주어가 빠졌다는 거죠. 주어를 지우고 관계대명사를 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시도하지 않았다. 새로운 것을, 어떠한 것도. 여기서 who never made a mistake가 a person을 꾸며주고 있는 구조였고요. 이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만들지 않았다 실수를
앞에 뭐뭐가 뭐가 만들잖아요. 지금 뭐뭐가가 빠지고 관계대명사를 썼죠. 즉 주어를 빼고 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스카 와일드는 뭐라고 말했나요? 아이디어, 생각이란 뜻이죠. 어떤 생각이냐면 위험하지 않은 생각은 가치가 없다. 뭐의 가치가 없냐면 불리워질 가치가 없다. 아이디어라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생각은 생각이라고 불릴 가치도 없다. 아무래도 아이디어라는 것은 뭔가 과감한 것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말한 것 같아요. 여기서 위험하지 않은이라는 이 부분이 아이디어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이 관계대명사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다라는 말 앞에 뭐뭐가 위험하지 않다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뭐뭐가에 해당하는 단어가 주어입니다. 주어가 빠져 있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나에게 소설을 추천해 주세요. 어떤 소설일까요? 라면서 이제 소설을 꾸며줘야 되니까요. 관계대명사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is interesting, 흥미로운 소설. 그리고 누구에게? 10대들에게. 이번에 정답은요. 경찰이 체포했다. 누구를 체포했는지요? 당연히 도둑을 체포했다. 근데 어떤 도둑이냐면 who, 그다음에 had been stealing, 훔쳐온 도둑. 가치 있는 것들을 집으로부터 훔쳐온 그 도둑을 체포했다. 이거 3번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이다. 아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새, 그의 마을 살다. 즉 그의 마을에 살았던 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새냐면 살았던 새, 어디에 살았냐면은 그의 마을에 살았던 새. 이렇게 이 순서대로 문장을 써줘야 되겠죠.